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눈으로 확인되자 다시 한번 은행의 리스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여야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여름쯤에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에만 기울이기에는 이 회사들의 실적이 또 탄탄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빅테크들의 여러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장마감 이후에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렇게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약간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보면서 모닝쇼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만약에 부채 한도를 이번에 상향하지 못한다면 금리를 높이는 경제적인 재앙이 촉발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향후 몇 년간 금리를 더 높이는 경제적인 재앙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은 신용시장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거나 중단하기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렇게 협상을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쯤부터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약 1,300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제안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조건 없는 부채 한도 협상을 제안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법안이 이번 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협의안에 따라서 미국의 부채 한도가 과연 어디까지 상향될 수 있을지 혹은 이대로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봅니다.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모두 웃돌게 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빅테크들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이런 속에서도 광고라든지 클라우드 같은 주력 사업이 선방을 했고요. 지난해 말부터 인력의 구조조정 같이 비용 절감들을 해왔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알파벳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 증가하면서 69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나 1.17달러로 1년 전보다 낮아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알파벳은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알파벳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게 되자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3% 정도의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체크해보시면요. 3분기 매출이 529억 달러로 전년보다 7%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2.45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요 수입원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매출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시간외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5.6%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호실적이 확인되자 빅테크 기업들이 시간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뿐만은 아닙니다. 소비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각종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맥도날드 역시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넘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햄버거 같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더 많은 고객이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펩시코 역시나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가격을 13% 이상 올렸는데도 매출은 179억 달러로 오히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GM 역시 고급 차종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조금 아쉽게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정치와 관련된 소식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선거운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재대결 여부가 이뤄지게 될지 4년 만에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